안녕하세요. 권중광 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3월 2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토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가 3월 1일이었어요. 어제 휴일인데요. 공휴일이죠, 어제. 어제는 제가 방송을 못 나왔습니다. 지방을 좀 갔다 오냐고 방송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방송은 선거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나오니 안 나오니 했던 민주당의 당대표 있는 이재명 개항을로 단독 공천이 됐다고 오늘 민주당의 공천위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항을이 아주 열띤 선거전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재명 그리고 원희룡, 유동규, 안종권,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개양이 볼만한 선거가 되리라고 봅니다. 과연 지방색이 짙은 민주당이 이길 것이냐,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원희룡이가 이길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벌써들 아주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서구에는 서구 갑, 을, 병 이렇게 선거구가 한 개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기존 그 원서구에 있는 가자동부터 성남동, 신현동 그리고 가정동 이렇게 하던 그 옛날 원 선거구죠. 거기가 갑구, 을구는 청라지역 그리고 경서동, 거맘동 그리고 백석동, 경서동 이렇게 해서 거기가 을선거구로 하나가 늘어납니다. 병선거구는 검단 지역입니다. 검단 1, 2, 3, 4동인가요? 검단동. 검단동의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이제 뭐 어제 저녁에 이 선거구 확정됐으니까요. 국민의힘에서는 그 병선거구는 아직 결정되지 않고 민주당에서는 병선거구의 검단 지역에는 신동근 민주당 그현 의원이 공천이 됐어요. 그리고 청라에 살고 청라에 나간다고 늘 말을 했던 민주당의 현 김교홍 의원, 그 청라 지역을 선택하지 않고 기존 도시 가자동부터 신현동, 성남동에 있는 갑선거구로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라 지역에 가서 을 선거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박종진 쾌도남바 그 텔레비 앵커 박종진 앵커가 거기를 지키고 있는데 아직 공천은 발표가 되질 않았어요. 물론 갑 지역에도 권순덕 씨 그리고 박상수 씨, 뭐 박세훈 씨, 뭐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은 발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김경웅 후보가 청라에 나오려고 하다 박종진 국민의 후보가 그쪽으로 나온다고 선거를 열되게 선거운동하다 보니까 그 지역을 피하고 갑 지역을 선택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 서구는
아직 발표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제 곧 발표가 되겠죠. 하여튼 어찌됐든지 이번 선거는 개양을이 아주 전국적인 그 이슈가 되는 그런 선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이긴 하지만 능력과 실력과 이런 걸 본다든지 검찰에 지금 조사받고 있는 거라든가 전과 사범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국민들이 순수한 양심적으로 볼 때는 원희룡 후보가 당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이거 지방색이 짙은 지역이라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힘의 전 대표였던 그 내부 총질자라는 그 여자 뭐 이 상납 받았다 뭐 이렇게 뭐 예? 그랬던 그 이준석이 탈당해서 지금 뭐 제3당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화성 을지역을 출마하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현재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같은 사람은 정치권에서 좀 밀려나야 되는데요. 글쎄 뭐 모르겠습니다. 뭐 지역에 있는 분들이 투표를 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장담 못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대체적인 그 선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앞으로 선거가 39일 남았습니다. D-39. 근데 이 전문가들 있어요. 이 선거에 대해서 평을 하는 전문가들이 그 발표한 걸 보면요. 여당이 과반수 정도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아주 그러나 많은 차이가 지지 않는 박빙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160석은 국민의힘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같이 대통령이 민생 투어를 이렇게 쭉 하면서 대통령의 큰 어떤 실수가 나오지 않고 한동훈 장관이 어떤 큰 실수가 나오지 않고 이대로 쭉 간다면 저는 160석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수도권에서 1000표 내외에서 상당히 그 선거가 지난번 선거 때 그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낙선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만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천에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절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도권에서도 훨씬 많은 그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에서 의석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달리 봅니다만 전문가 집단은 국민의힘이 그저 과반 정도 못 미치는 한 150석 이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간담회를 했던 분들은 폴리뉴스에서 2월 21일 날 그 정치적인 전국 간담회를 했습니다. 홍영식 한길 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이렇게 네 분이 정치적인 간담회를 했는데 이분들이 정치를 이렇게 평하는 그 전문가들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그 홍영식
한길 이서치 소장은 많이 전에도 그 예견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근사치 있게 말을 했던, 그렇게 평을 했던 그분입니다. 전문가들 여당 승리, 국민의힘 140에서 154석, 민주당 136에서 140석 판세 전망.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그저 10석에서 14석 그렇게 정도를 보는 거죠. 비명 행사, 민주당 공천 내분 주요 원인으로 꼽혀 수도권 표심이 관건, 여당 40석이냐 50석이냐에 따라 여당 과반 좌우, 합종연행 제3당들 많아야 20석, 제22대 총선이 3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이 과반을 이루거나 과반에 약간 못 미치는 박빙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또다시 압승을 거둔 반면 대통령 리스크를 안고 있는 국민의힘은 100에서 120석에 그칠 것이라는 총선 초반 판세 분석이 뒤집히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원인으로 국민의힘의 선전과 민주당의 공천 내분을 꼽았다. 3월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치 전문지 폴리뉴스가 주최한 지난달 21일 전국 좌담회에서 이 같은 분석이 나왔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 대학교 특임 교수는 사실상 여당 승리로 전망한다며 국민의힘 142석, 민주당 140석, 녹색정의당 3석, 개혁신당 5석, 새로운 미래 5석, 새진보연합 3석, 조국신당 2석을 얻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차 특임 교수는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40석, 민주당이 76석, 녹색정의당 1석, 개혁신당 2석, 새로운 미래 2석 등을 얻을 것으로 봤다. 충청권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14석을 얻어 비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25석을 얻고 새로운 미래가 2석을 얻는 반면 국민의힘 의석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DK와 PK에서는 국민의힘이 59석을 얻는 반면 민주당은 PK에서 5석을 얻을 것으로 봤다. DK, PK에서는 국민의힘이 압승을 하는군요. 준 연동제에 따라 각 당이 위성정당을 만든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22석, 민주당의 16석, 개혁신당의 2석, 녹색정의당의 2석 등이 돌아갈 것으로 봤다. 차 특임 교수는 조국 신당도 2석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 총선 이후 의석 구도와 정치 세력도에 대해서는 신여소야대라며 보수와 진보 차이가 한 자릿수로 확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일당인 여당 의석수가 142석인데 반해 야당은 158석이고 과반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개혁신당을 보수로 보더라도 147석 대 153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잘해야 국민의힘이 147석 그리고 야당이 153석 정도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좌담회에서는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과 수도권 선거 결과에 따라 과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도 각각 나왔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은 154대 136으로 국민의힘이 과반 정당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이 51석, 민주당이 70석 정도를 얻을 것으로 보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충청권도 국민의힘이 우세하다고 전망했다. 홍영식 한길 리서치 소장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70석 이상을 얻지 못할 경우 민주당이 과반 획득에 실패할 것이라며 이번 총선에서도 최대 접전지는 수도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해 142석 내지 154석, 민주당에 대해 136석 내지 140석, 제3당들에 대해 20석으로 각각 다소 폭넓은 전망을 내놨다. 총선이 40일 남은 시점에서 각 당의 선거 전략과 후보들의 선전에 따라 국민의힘 과반 여부는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수도권 전체 121석 중 현재 민주당이 108석, 국민의힘이 12석을 갖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3, 40여석을 뺏어올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인물난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소장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서울에서 경기 인천으로 이동한 젊은 층 표심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이기더라도 경기 인천에서 이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이 이제 분석을 다양하게 내놨는데요. 김능구 폴리뉴스는 국민의힘이 142석에서 154석, 민주당이 136에서 140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박빙 게임의 여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많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있던 유권자들이 많이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는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이 그렇게 뒤처지지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이 이제 의석수가 제일 많으니까요. 121석인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 국민의힘이 얼마를 더 차지할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과반을 넘느냐 못 되느냐 하는 데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인천이 이제 제일 선거 치르면 수도권에서 인천이 좌우하는데요. 인천에서는 저는 이번에는 절반 정도는 봅니다. 전에는 뭐 2대8 이렇게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상황이 좀 달라지다고 봅니다. 물론 서울도 달라지게 되죠. 경기도도 좀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충청도에서도 뭐 좀 많이 얻게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여튼 과반은 좀 넘지 않느냐. 난 그래서 좀 160석을 보는데요. 전문가들은 150석 정도 이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는 갭이 한 10석 정도 되는데요. 좀 더 선거를 치는 걸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를 성공적으로 끌어가고 안정적으로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국회 의석이 과반수를 넘어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할 수만 있다면, 국민들이 좀 생각을 깊이 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과반수 의석은 넘게 만들어주는 것이 국민들이 국가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치적인 전문가들의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말입니다. 날씨가 좀 많이 차지고 바람도 좀 강하게 불고 그러는데요. 이제 이것이 좀 사그라들겠지요. 여러분들 하여튼 주말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보람찬 주말 행복한 주말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